알코올성 소나기와 함께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폭염. 여러분이 느끼는 날씨는 안녕하신가요? 전 세계는 요즘 급격한 기후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빨리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접근하기 쉽게 작품들로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는 정말 지구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온몸으로 느껴지는 기후위기 시대, 예술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었을까요? 경북대학교 미술관과 수성아트피아의 작품을 감상하며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기후 변화를 막는 우리의 실천을 기후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기후 행동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날 최악의 폭염, 폭우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시대에서 미술과 미술관이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전시는 시작됐습니다. 전시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대, 환경, 미래의 관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세대에서는 현 세대가 침투한 이런 자연이 과연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환경 파트에서는 우리가 파괴해버린 환경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래에서는 가까운 기후변화 시대에 닥칠 위험을 보장하는 가상의 보험과 그리고 더 먼 미래, 기후가 완전히 붕괴해버린 시대를 담은 다큐멘터리화된 영상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세대에서 임상빈 작가와 그의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두 번째, 강정마을 무지개라는 작품으로 이야기를 건넨 옥정호 작가를 만나봅니다. 네, 작품 포스트 모듈러는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학생들 8명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고요. 이 작업은 자연과 인공의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프로젝트였고요. 현 시대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해서 인공물들을 자연과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이러한 분리와 대립에 대해 문제를 제시했고요. 보통 이것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자연에서 그냥 정지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들도 그런 생태계 순환의 일부로서 순환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이런 회전 판에 표현했습니다. 인공물로 표현된 체인 주위에 둘러싸인 식물. 이 가운데 플라스틱과 돌이 돌고 있습니다.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공물과 자연물을 이렇게 경계 짓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인공물조차도 우리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 환경에서 정재엽 작가의 설치 미술로 가봅니다. 혹시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제 작업은 울창 산림에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갈등의 요지가 돼서 분쟁이 일어났던 지역에 찾아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서로 연관이 없지만 이 연막탄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은 풍경에 숨겨진 진짜 분쟁의 이야기를 찾지 못하고 연막탄이라는 시각적인 충동에만 매료가 돼서
이제 연막탄의 역할만 찾을 뿐이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짐승 같은 그런 해괴한 이야기를 찾지 못하는 것이 이 작업의 의도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몇십 년 동안 존재해왔던 인공물과 자연의 어떤 부조화적인 풍경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런 풍경이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풍경이 잘못된지 모르고 어떤 연막탄이라는 비일상적인 요소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전시의 마지막 이야기 미래에서 정서희 작가의 영상을 시청할 시간입니다. 전시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기후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전시장을 나가서 오늘부터는 작은 기후 행동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여름, 아이들의 방학을 맞이해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답니다. 이 비는 장마가 아니하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환경 문제의 다양한 이슈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스튜디오 1750, 이욱재, 장노아, 장승욱 4팀의 작가가 참여하여 동물 멸종, 유전자 변이와 같은 생태계 변화, 자연재해, 해양오염 등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설치, 회화, 단편 애니메이션, 그림책 등의 다양한 매체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는 장마가 아니야라는 전시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전시명은 장마의 변화된 양상이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초래한 이상기후 현상임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제고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후 변화에 경각심을 가지고자 이 전시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느껴질 수 있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즐겁게 볼 수 있는 전시로 구성했답니다. 이번 전시의 특징에 대해 예술 감독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막 자극적인 작품이나 아니면 뭐 그 심각성을 강조하려고 공포를 심어주거나 그런 프로파간다적인 작품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함께 느끼고 기후 위기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다, 예쁘다, 즐겁다 이렇게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위기가 찾아왔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바로 스튜디오 1750의 평행정원. 인간이 만들어낸 생태계 변화로 돌연변이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내용을 담았답니다. 스튜디오 1750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가상의 생명체를 평행정원 시리즈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2016년 민들레 씨앗에서 착안하여 제작된 작품인데 코로나19 이후 관람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가들은 과거에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이 현재이듯이 현재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평행정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작품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장노아 작가는 인간에 의해 균형이 무너진 생태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답니다. 세 번째 전시는 이욱재 작가의 찬란한 여행입니다. 곰돌이 모양의 플라스틱 페트병이 버려지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동화책에 들어간 사파를 전시했답니다. 환경을 소재로 한, 그중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창작 그림책입니다. 귀여운 이제 곰돌이 페트병이 그 시선을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겪어지는 딱 그 곰돌이 페트병의 시선으로만 그 그림책을 만들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랑받던 그 곰돌이 페트병이 쓸모를 다하고 나서는
버려지고 나서 우연찮게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한강에서부터 다시 큰 바다로 나가게 되고 그 바다에서 굉장히 외롭게 지내다가 다른 페트병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서사가 이제 시작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고래들도 만나고 하다가 이제 인간의 몸속으로 또 들어오게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영원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결국 돌아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장승욱 작가의 바다 위의 별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답니다. 작품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지구를 그리고 직접 전시도 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정말 지구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빨리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접근하기 쉽게 작품들로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6살인 딸이랑 교감하기에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런 전시가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위해 오늘부터 기후 행동을 실천해 보는 것 어떨까요?